안녕하세요. 자담대표 조영상입니다. 저는 해마다 60여 가지 작물을 재배하면서 다양한 해충과 진딧물에 대한 실험을 많이 했었고요. 그 결과를 담아서 2권의 책을 냈고요. 여기에 병해충 방제에 관한 모든 기술이 다 들어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진딧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설명을 들으시면 여러분께서 진딧물을 완벽하게 방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후반부에는 요즘에 유명한 약재로 나오는 진딧물약과 자담에서 하는 방식의 그 방제가를 비교하는 동영상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이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요.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. 병해충 중에서 진딧물과 흰가루만 잘 잡으면 모든 해충을 다 잡는다. 실제로 그렇습니다, 여러분. 진딧물이 굉장히 중요하죠. 자담식으로 진딧물이 완벽하게 잡힌다면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준비가 잘 되었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. 자담식에서 진딧물과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이 재료들은 단지 5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. 이것의 조합으로 모든 병해충을 다 제거할 수 있는데요. 믿겨지지 않을 겁니다. 하지만 명백한 사실입니다. 진딧물을 잡는 방법을 응용하면 모든 충을 다 잡을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흰가루 잡는 방법을 응용하면 가장 방제가 어려운 탄저병까지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자담은 모든 농약을 직접 만들어 쓰는데요. 효과가 화학 농약을 대체할 만큼 강력하고요. 그 다음에 비용을 갖다 만들어 쓰기 때문에 20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. 농약을 만드는 방법은 위에다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.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위 화면을 보시면 재료별 그 기능과 그 다음에 자담농약의 특징, 자담농약 활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. 처음 사용 시에는 반드시 농도장애 테스트, 약흔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. 이것은 진딧물의 생활사인데요. 한번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. 진딧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. 4월에서 10월까지 발생해요. 그 다음에 이때는 알을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직접 낳습니다. 새끼를 낳는데 새끼 대부분이 암컷인데 이 암컷은 일주일 만에 어미가 되고요. 어미가 되어서 하루에 15마리의 새끼를 낳게 됩니다. 그런데 낳은 새끼가 대부분 암컷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진딧물 방제가 완벽하게 안 되면 연중 이 진딧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. 진딧물은 어느 정도 방제가 되는 수준, 그 정도 가지고가 안 되는 겁니다. 완벽한 방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. 친환경 하는 농가들의 가장 큰 고통이 진딧물 방제라고 합니다. 왜냐하면 친환경 약재로 나와 있는 모든 약들이 방제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. 저도 여러 실험을 해보지만 정말 형편없는 약도 참 많습니다. 여러분께서 자담을 선택하는 순간 이 진딧물 문제는 완벽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진딧물 해법을 가지고 운영하면 거의 모든 해충을 다 제어할 수 있습니다.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고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는 방법이죠. 이건 제가 진딧물 실험하면서 찍어놓은 사진들인데요. 고추에 진딧물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한 번쯤은 다 죽거든요. 이건 방제가 어려운 그 흰가루 진딧물이고 이것도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. 살포한 다음에 한 서너 시간 지나면 완전히 쭉쟁이처럼 된 것들을 확인할 수 있죠. 100% 사멸합니다. 이건 사과 잎 뒤에 진딧물인데 사과 잎 뒤에 그 털이 많아서 방제가 좀 어렵고 이것도 크게 어려움 없이 저희 방법을 이용하시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진딧물을 잘 잡아야 모든 해충을 잡을 수 있습니다. 이게 기본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진딧물을 잡으면 모든 충을 다 잡을 수 있다. 흰가루를 잡으면 모든 균을 다 잡을 수 있다. 그런데 자담식을 적용해서 효과를 잘 보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담오일과 약초액을 만들 때 반드시 연수를 써야 한답니다. 농약물도 반드시 연수가 되어야 됩니다. 대표적인 연수로는 빗물 있죠. 그 다음에 증류수, 또 제습기에서 나온 물, 에어컨에서 나온 물 이런 물들이 연수고요. 지하수에도 연수가 많이 있습니다. 농약에 적합한 연수인지 아닌지는 자담오일 테스트로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. 주변에 연수가 없다면 연수기를 만들어서 물을 연수로 만들 수가 있죠. 연수가 왜 중요하냐? 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연수를 쓰게 되면 이 전착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치밀하게 진행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진딧물의 방제가가 확 높아지는 거죠. 이 사진처럼 이렇게 전착이 잘 될 경우에 진딧물 방제가는 거의 100%에 육박하게 됩니다. 제가 자담오일로 물이 연수인가 아닌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작은 컵에 물을 따른 다음에 여기다 자담오일을 좀 넣습니다. 그래서 물색이 변하지 않는다? 그러면 이건 정확하게 농약에 적합한 연수가 되죠. 간단합니다. 그런데 자담오일을 넣었을 때 물 색깔이 뿌옇게 변하는 경우에 이것은 농약에 적합한 연수라고 볼 수 없죠. 이런 물을 농약에 사용하면
전착도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방제가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. 다음은 약초액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연수로 정확하게 잘 만들어진 것인가 확인을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여기에도 자담 오일을 사용하죠. 색깔이 변하지 않으면 잘 만들었다 판단하시면 됩니다. 또 다른 약초액에 자담 오일로 테스트 해봅니다. 보시면 이렇게 색깔이 변해가죠. 이것은 뭔가 연수로 만들지 않았거나 그 만드는 원재료가 상한 것을 가지고 만들었을 경우에, 또 저장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그 플라스틱 용기에 그 돼지꼬리 전열기로 만드는 방법들을 소개했는데요. 이것은 이 사이트에 만든 방법들이 자세히 소개가 되었습니다. 참고로 말씀드리면 끓고 있을 때 반드시 이걸 담아야 되는데 용기의 뚜껑에 이렇게 이중적인 장치가 되어 있어야만 됩니다.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공기가 통해서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약초를 채취했을 때 채취하고 나서 지체 없이 삶은 물을 만드는 것을 가져갑니다. 이걸 저장했다 하시게 되면 또 여기서 발효가 생겨서 문제가 생기거든요. 제 책에는 진딧물 해법으로 그 약초액과 자담 오일을 혼합한 것을 저희가 소개했는데요. 제가 이번에 약초액이 없어도 자담 오일만으로 방제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.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사실 그 내용은 별게 없습니다. 약초액이 빠진 대신에 자담 오일 양을 좀 더 늘려주는 거죠. 사실 진딧물은 방제가 가장 쉽기 때문에 약초액을 꼭 사용하지 않고도 거의 100%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자담 오일에 황토, 가성수사를 추가하면 또 살충 효과가 매우 높아집니다. 이렇게 방법을 응용해서 진딧물을 제어할 수 있는 농약을 응용해서 다른 병해충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. 이 그림을 보시면 자담 오일만으로 500리터 기준으로 했을 때 5리터 가지고도 방제가가 어느 정도 나옵니다. 그다음에 병충해 발생하면 8리터 늘리고, 그 다음에 위기다 그럼 12리터, 진짜 위기다 그럼 더 많이 나가서 10리터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거의 완벽하게 다 제거가 되죠. 자담 오일 양을 늘리면 이 토란 잎사귀에서 보시는 것처럼 3리터, 5리터, 10리터 했을 때 이 전착의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잖아요. 그래서 뭐냐면 진딧물이 좀 작은데 진딧물 전체를 완전히 감싸버리는 거예요.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자담 오일 양을 늘리면 진딧물을 약이 더 두껍게 감싸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기식사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새벽 방제가 유리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새벽에 이걸 약을 치게 되면 그만큼 이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되기 때문에 진딧물 방제가, 해충 방제가가 높아진다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는 약초액이 필요 없는 것이냐, 은행이 필요 없는 것이냐?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. 우리가 선호하는 은행만이 해결할 수 있는, 은행이 없으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. 이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해충인데요. 이것은 제 판단인데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. 은행은 기피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요. 이 참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현장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좀 특별한 진딧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게 방제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는데요. 이유는 뭐냐면 이 성충이 입을 말고 들어가서 살아요. 그래서 약이 묻지 않으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초기 방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담식 동계 방제를 반드시 2번 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촉진딧물이 발생하는 시기에 방제 간격을 좁게 해서 철저하게 방제하시면 이것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다음은 참외나 수박, 그 잎 뒷면에 붙는 진딧물인데요. 이게 바닥에 깔리기 때문에 방제가 어려워요. 이런 경우에는 약대를 제초 매트로 쳐서 약이 튀겨서 뒤에 묻을 수 있도록 방제하시면 효과적입니다. 다음은 제가 사과 잎사귀 뒷면에 붙은 이 진딧물 실험을 했는데요. 사과 잎사귀는 보시는 것처럼 밑에 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담 오일을 혼용한 약을 쳤을 때 이게 약이 밑으로 빠지는 현상이 생겨요. 그래서 방제가가 잘 안 나오거든요. 다른 거에 비해서 방제가 낮죠 좀. 그래서 제가 이걸 갖다가 자담 오일 양을 500에 20에 800cc 양으로 늘려서 이걸 한번 살포를 해봤습니다. 그 결과를 지켜보시죠. 자담 오일이 혼용된 약을 쳤는데요. 그 많이 움직이던 이 진딧물이 완전히 거의 죽은 채로 그냥 고정화되어 있습니다. 이건 딱 보면 벌써 방제 효과가 굉장히 높겠다 이 판단이 쓰죠. 이 농약을 햇볕이 강할 때 쳤기 때문에 증발이 빨리 되죠. 저희가 아주 선호하는 조건이 아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
강력한 방지 효과를 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. 제가 이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촬영하기 위해서 실내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아마 이것은 시간적으로 현장에 있을 때에 비해서 1시간 반 정도 이후의 모습이라고 보입니다. 거의 움직임이 없습니다. 이건 저희가 그 4배속으로 해가지고 7시간 동안 촬영한 것들을 이제 모은 것들입니다. 방제가가 거의 뭐 98% 수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요. 약간 살아난 것도 있긴 있습니다. 저는 이 실험을 500에 20리터의 자담오일을 활용하는 거고 20리터 기준 800cc를 넣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꼭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수에 자담 오일을 가감하는 것만으로도 진드물 방지를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찍은 거죠. 제가 총체벌레 실험할 때 썼던 그 두 가지 약제, 일반 시판 약제와 자담을 비교하는 건데요. 시판 약제에서 권장하는 양을 사용했더니 너무 전착이 안 돼가지고 제가 걔들이 권장하는 양의 2배, 그러니까 20단말에 한 10만원짜리 약을 친 겁니다. 지금 왼쪽에 시판 약제, 가운데가 자담입니다. 자담 오일이요. 지금 현재 그 약제를 갖다가 골고루 딱 정확하게 3번씩 뿌려서 지금 보는 겁니다. 가운데가 자담이고 좌우가 시판 약제입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담은 완전히 전착이 돼서 약이 침투했는데 지금 좌우의 것은 지금 특히나 오른쪽 거는 거의 침투가 안 돼요. 전착이 안 되는 그 약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. 자, 오른쪽 거는 왼쪽 거는 조금 괜찮죠?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현재 4배속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제가 이것을 7시간만 관찰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.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모든 벌레가 싹 죽는다고 시판되는 약제들인데 이거는 너무나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제가 볼 때. 지금쯤은 6시간 정도 지났을 때고요. 이 잎사귀가 말랐죠. 자, 좌우에 있는 그 진딧물은 지금 살아서 많이 이동해가지고 자기 잎사귀에 위치하고 있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이건 8시간. 이것은 처음에 그 약을 살포했을 때의 화면입니다. 현재 개체수가 많이 좌우에 있고 가운데 있고 보이시죠? 이것과 현재 8시간 이후의 상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연하게 가운데 것은 진딧물이 가운데 모여서 많이 죽었고 거의 다 죽었고 좌우는 살아서 이동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. 저는 그 많은 농가들로부터 시판 친환경 약제가 효과가 너무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이거 비교 실험을 한 건데요. 이 결과를 보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. 이런 약을 시판한다는 것 자체, 그것도 비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 자체, 그 다음에 규정된 양을 초월해서 2배 이상을 사용해도 불구하고 방제가가 이렇게 안 나온다는 건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.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진딧물은 수명이 1개월이에요. 어미가 된 지 일주일 다음부터 하루에 15마리 새끼를 납니다. 자, 그래서 적어도 진딧물 약이라고 한다면 방제가가 95% 정도 나와줘야 약을 쳤을 때 진딧물이 싹 잡혔다는 느낌이 들게 되죠. 여러분, 저는 모든 친환경 약제가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제가 쓰는 이게 가네다에서 나온 그 1리터짜리 스프레이인데요. 여러분도 이거 하나면 충분히 실험을 해서 눈으로 생생하게 그 약이 효과가 있나 없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이 불가피하게 친환경 농약을 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이렇게 간단한 스프레이를 가지고 얼마든 실험할 수 있습니다. 농약 실험은요,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. 농약은 농약을 치는 도구, 그 다음에 살포하는 방법,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제 유튜브 동영상 많이 봐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약대를 어떻게 만들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동영상이 올려져 있습니다. 저희 책 관심 가져주시고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